미세먼지에 대한 걱정과 관심이 부쩍 높아진 요즘 경유차가 미세먼지 주범 중 하나로 떠올랐는데요.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경유차의 미세먼지 배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플라스마 연소기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네, 보다 자세한 내용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기계연구원 플라스마 연구실장인 송영훈 박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요즘 이 미세먼지 문제가 굉장히 좀 심각한 환경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예. 이 경유차의 미세먼지를 절감할 수 있는 플라스마 연소기를 개발하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죠. 예, 지금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최근 출시되고 있는 디젤 차에는 이제 매연 저감 장치라든지 질소 산화물 저감 장치들이 이제 붙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촉매 반응기예요. 근데 이들 촉매 반응기가 작동되기 위해서는 이제 배기가스 온도가 200이나 이제 300도 정도 올라가야 되는데요. 디젤차가 시내 주행한다든지 할 때 저속 운행 또는 공회전 한다고 그럴 때 배기가스 온도가 100도, 150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들 촉매 반응기가 전혀 이제 작동을 못 하게 되는데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강제로 플라즈마 연소기를 이용해서 배기가스 온도를 촉매 반응기가 활성화될 수 있는 온도까지 올려주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디젤 자동차에는 매연 저감 장치 같은 것들이 달려 있는데 예. 이런 것들이 늘 고온으로 유지가 되지 않다 보니까 작동이 안 되고 이를 고온을 만들기 위해서 플라스마 연소기로 디젤 연료를 연소시킨다 이런 예.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죠. 이 얘기가 이해는 가는데 정확하게는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런 연소기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는 건가요? 예. 디젤 배기관 안에 이제 어떤 버너나 디젤 연료를 이제 연소시킬 수 있는 장치를 장착을 하면 배기가스 온도가 올라가니까 이제 반응기들이 작동을 할 수 있는데 보통 이 디젤 버너를 이제 디젤 배기관 안에 넣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배기관 안에 공간도 좁고요. 근데 플라즈마 연소기는 플라즈마라고 하는 굉장히 고온의 공간 속에다가 이제 디젤 연료를 넣어서 아주 조그만 공간에서도 연소 반응이 일어나게 하는 그런 좀 장치입니다. 지금 플라스마 연소기를 이용해서 이제 고온 환경을 만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혹시 자동차 운행하는데 안전성의 문제는 없는지요? 예. 이 장치가 쓰고 있는 전력이 한 30에서 50와트입니다. 보통 집에서 쓰고 있는 형광등도 그 정도 전력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좁은 공간에서는 정말 수천 도의 온도의 높은 온도입니다만은 전체적인 걸로 봤을 땐 그렇게 온도가 높지 않아서 큰 문제가 없습니다. 네. 네, 최근에 이 경유차가 미세먼지의 주범이다 이렇게 지목이 되기도 했는데요. 예. 예, 그렇다면 이 기존 경유차가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경유 차건 가솔린 차건 간에 연소를 일으키면은 지소 산화물은 꼭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솔린 차 같은 경우는 거기다가 배기관에 삼원 촉매라고 하는 장치를 장착한 지가 이제 거의 40년이 됐습니다. 우리나라도 아마 88 올림픽 때 그때쯤 해서 장착된 걸로 저도 기억하고 있는데요. 네. 그만큼 기술적인 완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가솔린 차는. 근데 디젤 차는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최근에 이제 디젤 SUV 차량이라든지 이런 게 출시되면서 배기가스 정화 장치를 장착한 지가 아직 좀 일천합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완성도도 높지 않고 그래서 좀 디젤 차가 이 주범으로 몰려 있습니다. 미세먼지에. 근데 사실은 좀 기술 개발이 좀 더 되면 디젤 차도 그런 오명을 좀 벗어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동안 경유차 배기 정화를 위해 기술적인 연구를 할 시간이 조금 적었다고 설명해 주셨는데 예. 그래도 배기 정화를 위해서 많은 연구가 그동안 있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번에 개발하신 이 기술은 기존 기술과 비교했을 때 좀 어떤 차이점, 장점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예.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연소기 연구를 많이 해왔어요. 10몇 년 전부터. 근데 일반 연소 장치를 쓰면은 부피가 굉장히 큽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속 악셀레이터를 확 밟으면 배기관의 유속이 30m/s, 초속 30m입니다. 그러면 태풍이 17m, 초속 17m부터 태풍이니까 불이 굉장히 잘 꺼지고 그렇습니다. 근데
플라즈마라는 그 고온의 분위기에서 연소를 시키면 어떤 엔진 조건에서도 그 불이 안 꺼지는 그런 장점이 그 기존 기술하고는 차별화됩니다. 부피도 뭐 기존 버너 대비 한 10분의 1 정도로 작아서 장착하기에도 좋고요. 네, 이번 기술도 이번에 개발하신 장치로 미세먼지를 어느 정도 절감할 수 있을까요? 예, 그 자동차 회사에서 지금 출시하고 있는 그 매연 저감 장치라든지 질소 산화물 저감 장치들은 제대로 작동만 되면 뭐 90%, 95% 이상의 그 저감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플라즈마 연소 장치가 이들 장치들이 제대로 작동되게 도와줄 수 있으면 90% 이상의 그 저감 효율이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배기정화와 플라스마 연소기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신 게 언제부터인가 상당한 성과를 이루신 것 같은데요. 네, 사실은 뭐 이번에 한지는 저희가 연구한 지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10몇 년 전부터 뭐 실험실에서는 조그맣게 해왔고요. 차량에 장착한 지도 한 7년 전, 8년 전 정도 됐습니다. 근데 처음에 나왔을 때는 뭐 그 전원 장치의 가격이라든지 그 다음에 내구성, 전자파 문제, 온갖 문제들이 다 있었고요. 그동안 이제 그 차량에 장착을 해서 한 10만 킬로 정도 주행 시험을 하면서 이제 경험을 좀 쌓아서 지금은 이제 상용화에 그 필요한 모든 기술을 확보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요즘 미세먼지 걱정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실제로 이 경유차에 장착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시점 언제쯤이라고 보시는지요? 예, 그 저희가 이제 상용화를 두 가지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하나는 대형 차량입니다. 뭐 레미콘 차라든지 이런데 그런 데는 지금 그 환경부 인증 시험 중이고요. 그 하반기 정도 시험 마치면은 내년 초부터는 이렇게 제품들이 시장에 나갈 걸로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중국에서도 사실 디젤 그 차에 대한 문제가 심각해서 매연 저감 장치 장착 사업이 아주 활발합니다. 그래서 저희 기술이 이제 다음 달 초에 그 중국의 시작품이 나갑니다. 그래서 한두 달 정도 시험 끝나면은 중국에도 보급이 될 걸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상용화를 코앞에 두고 있어서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요. 예. 이 플라스마 연소기를 경유 차량 외에 다른 곳에도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 사실은 이제 그 선박에서도 나오는 미세먼지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국내 대형 엔진사들은 전부 저희 기술을 이미 시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술 이전도 지금 이번 달 안으로 기술 이전 계약도 다 마칠 겁니다. 그래서 선박에는 빨리 이제 적용이 될 것 같고, 그 밖에 이제 그 발전소, 보일러 이런 데도 적용이 돼서 파급 효과는 굉장히 클 걸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플라스마 연소기를 통해서 미세먼지를 배출하게 되는 디젤 연료를 잘 해결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 나눴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기계연구원 송영훈 박사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